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강 의료법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당연히 종사를 하게 되면 의료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치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기초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같이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제1조는 이 의료법에 관련된 목적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의료법의 목적은 바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 보호 그리고 증진이다라고 하는 거에 기초해 두었습니다. 2조는 의료인에 관련된 그 항목을 구분했는데요. 자, 의료인을 명한 내용은 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즉, 이 5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인은 의료인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3조, 제3조는 의료기관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했는데요.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바로 의료기관이다라고 명한다라고 하는데, 이 의료기관은 의원, 조산원, 병원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라고 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나누는데 해당되는 자세한 내용은 병원 코디네이터 3강, 3강부터 7강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제4조의 3에 의해 보면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혹시 의료 면허는 좀 다른 분인데 우리 원장님은 아닌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처방전이 내려올 때 이 의사의 명이 없다. 라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면허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제15조는 진료 거부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되어 있는데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료인은 우리가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에게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응급 환자가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최소한의 응급 환자에게 처할 수 있는 응급 처치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제19조는 정보 누설 금지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 보면 몰랐던 내용들을 좀 알게 되죠. 근데 몰랐던 내용을 안다고 해서 다른 분들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정보 누설 금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어떤 환자에 대한 부분에서 뭐 연예인이 왔어요. 근데 연예인이 와서 우리 병원에서 연예인이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21조 기록 열람입니다. 환자는 본인에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 열람 그리고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 의무 기록을 좀 보여주세요 했는데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열람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어떤 동의서를 작성을 해서 열람을 해드리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입니다. 제23조의 5 부당한 이익 취득 금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를 채택하거나 또 사용 유도하거나 또 거래 유지 등 어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여러 어떤 그 메디컬 회사에서 기기를 판매하는 이런 곳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이 의료기기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 의료기기가 우리가 보증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써보셔도 됩니다. 6개월 충분히 써보십시오. 뭐 이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채택해서도 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어떤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24조의 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인데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동의서를 많이 받죠. 근데 만약 동의 절차로 수술 등이 지체하게 됐을 때 혹시라도 생명이 위협해지거나 심신에 어떤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게 되면 그때는 너무 기다렸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뭐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이 있거나 수술 등의 어떤 필요성이나 방법 등의 어떤 내용, 설명 및 어떤 수술 등에 참여하는 어떤 주된 의사나 치과 의사의 어떤 성명, 그리고 전형적으로 발생되는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어떤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이런 어떤 금지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근래에도 굉장히 매스컴에서 크게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죠. 의사가 초반에 들어와서 어떤 마취과 전문의가 들어와서 마취를 하고 해당되는 의사가 어느 정도 개복을 한 이후에 의료기기 판매하는 예를 들면 어떤 이러한 판매 사원이 또는 해당되는 어떤 분들이 뭐 설명을 해주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자 뭐 대신 들어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매스컴에서 좀 나왔던 일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외과 의사가 치과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외과 의사가 성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문의는 해당되는 면허에 해당되는 것의 의료행위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33조 개설인데요.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34조 의료인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수술이나 지술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오실 수가 없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어떤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습득할 수가 있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을 지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어떤 같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을 잘 주의 깊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42조는 의료기관의 명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아닌데 의료기관을 사칭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어떤 일반적인 이런 의료기 회사, 뭐 의료 어떤 센터, 뭐 이런 데에서는 의료기관, 뭐 병원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제43조 진료 과목입니다. 자,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서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한방병원, 치과병원은 의사를 둬서 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치과 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명하고 있습니다. 제45조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비급여 항목에 관련된 내용을 고지해 놓은 안내문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사항 또는 비급여
개인 자체적으로 사비를 내셔야 하는 진료비, 진료 비용 등을 이러한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징수하는 재증명 수수료 비용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뭐 영수증 얼마, 뭐 청구 얼마,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고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뭐 추가로 얼마 더 추가해요.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죠. 제47조 의료 관련 감염 예방 관련된 법률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유행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근데 만약에 제공되지 않아서 몰라서 발생한 내용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제56조 의료 광고의 금지 등입니다. 자, 의료 광고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여러분들이 좀 사실 좀 주의 깊게 더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 광고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범주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마케팅 활용이라던가 뭐 어떤 홍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범주를 좀 정할 수가 있죠.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한다. 자, 뭘까요?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 기술에 관한 광고. 평가받지 못했어요. 해당되는 어떤 보고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있는 광고. 그래서 과다 광고라든가 뭐 비포 애프터 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합니다. 뭐 이런 어떤 과다 광고 이런 경우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당연하죠. 그리고 다른 의료인의 어떤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어떤 이런 직접적인 것을 노출하는 것, 심각한 부작용 이런 어떤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그리고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마치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뭐 이런 거 마치 이런 느낌처럼 하는 것. 그리고 심의를 받지 않았어요. 심의받은 내용과 또 달라요. 이런 경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국내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해드립니다. 이런 광고, 상장 감사자 등을 어떤 이용하는 광고, 의료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 그리고 이제 방송 광고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병원이 의료 광고 나온 적이 없죠. 예, 우리가 이제 방송 광고 나오는 적이 없죠. 그게 이제 의료 광고법 관련 어떤 심의에 관련된 이 해당되는 조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57조 의료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미리 의료 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에 걸리게 되면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 뭐 현수막, 전광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치과에 관련된 또는 병원에 관련된 의료기관들이 광고는 할 수 있대 해당되는 내용이 심의를 받은 내용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광고 홍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자율적인 심의기구의 어떤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은 한정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만 기록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되는 어떤 진료 과목이라던가 그리고 의료인의 성명이나 뭐 성별, 어떤 면허의 종류는 심의를 받지 않지만 그 외의 것들은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 유효 기간은 우리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제77조 전문의에 관련된 명한 내용입니다.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수련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 면허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떤 에 의해서 자격이 인정되죠. 그리고 이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과 이런 어떤 전문과를 표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87조 벌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면허는 실제 의사 면허를 갖다 놨지만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실제 의료인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치과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더 많은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치공사라던가
어떤 치과 의사에 수반되는 어떤 진료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해당되는 내용을 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의과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나 그래서 어떤 전문의의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사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이런 경우들은 벌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제92조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벌금 300만 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진료 정보 침해, 뭐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받지 않는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이 어떤 이런 서면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 벌금 200만 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뭐 비급여 어떤 진료 비용 등의 어떤 현황 조사를 미제출한다거나 보고와 업무 검사 등의 어떤 거부를 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를 하게 되면 과태료 200만 원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벌금 100만 원은요. 휴폐 없이 신고하지 않았어요. 진료 기록부 등의 어떤 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벌금 100만 원 해당되고요.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진료 과목 표시 위반 그리고 진료 과목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환자의 어떤 권리, 의무 사항에 관련된 것을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에 처합니다. 자, 우리는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왜 잘 알아야 될까요? 행정적인 부분에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려면 벌금에 관련된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자, 의료기사법입니다. 의료기사는요. 누구를 칭할까요? 바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를 법령에 정한 의료기사의 종류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30조 의료기사의 어떤 면허 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한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다거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업무상 알게 된 어떤 비밀을 누설한 사람. 그래서 우리 치과 코디네이터는요, 의료기기를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기사 또는 어떤 의료인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해당 의무사항이나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인데 안내를 해주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우리 안내하는 역할인 사람들이 이런 해당되는 내용들을 만지거나 또는 이 진료를 보조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제32조는 법인 또는 개인 그리고 대리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를 벌하는 사람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관련된 내용의 제2조는 왜 이 명명을 하고 있는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어떤 것으로 정했느냐, 침구류, 의류, 리넨류,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세탁 후에는 재사용을 할 수 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은 세탁 후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로 명한 것들입니다. 이런 게 아닌데 다시 재사용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탁물의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다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약물 소독을 할 때는 약품을 소독 대상 물건에 뿌려서 소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약물의 약품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혼합액으로 진행되는 뭐 승홍수라든가 뭐 생석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과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많이 어필하고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위생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생실이 또 있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생실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어떠한 치과는 이런 어떤 담당자도 있다. 또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 코디네이터로서는 치과 어떤 소독 관련된 감염 예방, 소독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잘 비치해서 모든 분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